네, 오늘의 굿닥터 나와 계십니다. 한국인의 어깨 건강 지킴이 기세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어깨 관절 하루 종일 정말 많은 일을 할 것 같아요. 굉장히 네. 많이 움직이고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네, 이제 어깨 같은 경우에 몸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아, 네, 팔꿈치와 비교해 보시면 네.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넓은 범위에서 맞아요. 운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네. 따라서 그 실생활에서 보시면 저희가 손을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때도 어깨를 많이 사용하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무거운 물건이나 물건을 위로 올리고 싶을 때도 어깨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어깨에 부담을 많이 가지게 되는데요. 사람이 이제 진화 과정에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어깨의 네. 자유는 얻었지만 이게 부담으로 많이 다가온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또 어깨에 운동에 필요한 추진력을 얻는 기능도 있습니다. 어. 예, 어깨를 몸에 붙이고 걷는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색하게 걷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불편할 것 같아요. 예. 네,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래서 이 어깨 관절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관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깨 관절의 운동 범위는 굉장히 넓지만 또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또 쉬지 않고 어깨 관절이 움직이다 보니까 탈이 나기도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어깨 통증이 왜 생기는지 많이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관절에 통증이 오는 것도 있고요. 다른 관절과 다르게 이제 불안정성을 잡아주려고 하다 보니 주변의 근육이나 인대, 이런 주변의 조직들이 보강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다른 주위 조직들에도 영향이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하나씩 보면 이제 관절에 발생하는 퇴행성 변화, 그리고 인대나 힘줄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근육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근육과 주변 조직에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서 오십견 같은 게 올 수도 있고요. 또 주변 구조물들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많죠. 그렇군요. 그래서 어깨 통증을 생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어떤 문제 때문에 어깨 통증이 생겼는지를 알려면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할 것 같고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따라서 올 수 있는 질환도 여러 가지가 다양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깨에는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절과 힘줄 이쪽 부위에 가장 많은 병변이 생기는데요. 네. 그렇게 생길 수 있는 병이 어깨 충돌 증후군, 그리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 이런 병들이 있을 수가 있죠.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게 가장 흔하게 생길 수 있는 병입니다. 네. 또 여름에 이제 자전거를 많이 타시다가 넘어지면서 어깨 회전근개가 외상성으로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견봉과 쇄골에 인대가 있는데 이런 곳이 골절이나 인대 손상으로 치료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십니다. 네. 또 관절낭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 저희가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 또는 이제 오십견이라고 흔히 부르는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어깨에 신경이 지나가는 어떤 어깨뼈에 터널이 있는데 그곳에 혹이 생기거나 하면 어깨 뒤로 뻗치는 그런 통증과 함께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어깨 질환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환자분들이 어깨가 아프다고 외래로 오시는 경우에 경추, 목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그 둘을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따 뒤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깨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과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진단받을 수 있는 질환들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어깨 통증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 중에서도 가장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3대 질환이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시면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어깨 충돌 증후군, 네.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병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 외래 오시는 어깨 아프시다는 분들 10명 중에 7분 이상은 이 세 가지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건데요. 네. 따라서 뭐 3대 대장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네요. 지금 50견이 이제 말씀해 주신 관절낭염, 유착성 관절낭염. 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50견.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질환, 회전근개 파열,
파열, 충돌 증후군까지 이 세 가지 질환이 이제 가장 흔하게 환자분들의 이제 어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세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먼저 3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네요. 직장인이라고 하셨고요. 어깨가 뻣뻣하고 팔을 위로 들어 올리기가 힘들고 아픕니다라고 하셨고, 치료는 아직까지 이제 받으신 적이 없으시고, 혹시 이런 증상이 50견인 것 같은데 30대에도 50견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예. 네, 맞습니다. 요즘에 스마트폰, 컴퓨터, 핸드폰 사용이 늘어나면서 네. 이 자세가 앞으로 이렇게 어깨를 굽은 자세를 많이 하게 되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50견이 30대, 40대 분들에게도 이제 많이 오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지금 어깨가 뻣뻣하고 팔을 위로 들어 올리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요. 이 증상이 오기 전에 환자분이 운동을 많이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사무직이셔서 컴퓨터 사용이나 핸드폰 등을 많이 사용하셨는지를 먼저 한번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운동으로 인한 것이라면 어깨 힘줄 부위에 염증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면 50견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한번 네. 병원에 오셔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용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30대에도 충분히 50견도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연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진단을 받으셨네요. 당뇨와 고혈압 약을 현재 복용 중이라고 해주셨고, 고령의 지병이 있어서 뭐 수술을 좀 권유를 받으셨던 모양인데 네. 수술이 좀 부담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좀 치료를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의 치료는 사실 원칙적으로는 이제 완전 파열인 경우에는 네. 수술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네. 70대시인데다가 당뇨랑 고혈압 같은 또 그런 질환이 있으시면 어깨 수술을 결정하는 게 쉽지는 않으시죠. 네. 주변에 수술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하실 텐데 맞아요. 뭐 무릎이나 이런 인공관절 이런 수술은 좀 큰 수술이기 때문에 네. 좀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의 지금 완전 파열이라고만 알려주셨는데 파열의 크기를 저희가 소, 중, 대, 광범위 파열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환자분이 소파열에 통증이 별로 없으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한 1, 2년 정도 통증을 조절하는 치료를 해보면서 네. 정밀 검사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하지만 파열의 크기가 중파열 이상, 대파열, 광범위 파열이라고 하신다면 그냥 두셨을 경우에 몇 년 있다가 이 관절염이 동반되는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하는 병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 큰 수술이죠? 그럼요. 예. 지금 수술이 싫어서 몇 년을 기다리셨다가 더 큰 수술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한번 병원에서 이 파열의 크기와 정도를 담당 의사분과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내가 지금 치료를 수술로 할지 아니면 일단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해보실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파열된 그 크기와 정도에 따라서 지금 당장 수술이 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어깨 통증 3대 질환이라고 불리는 세 가지 질환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흔히 말하는 50견, 유착성 관절 낭염,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보통 이제 50대에 발생한다고 해서 50견이다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아까도 있었지만 30, 40대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30, 40대뿐만이 아니고 뭐 70대 분들도 네. 발생은 할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스마트폰 그리고 컴퓨터 사용이 증가되면서 아무래도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관절의 부담과 주변 근육이 경직이 되면서 이런 유착성 관절낭염이 잘 생길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흔히 50견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영어로는 어깨가 얼었다가 해동이 된다고 해서 동결견이라고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 그림에 보시면 뼈와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와 어깨뼈 사이에 하얗게 보이는 조직이 보이실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면 약간 해먹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네. 저 관절낭이 원래는 굉장히 잘 늘어나는 조직입니다. 팔을 이렇게 벌리게 되면 같이 늘어나서 벌려줘야 되는데 아. 유착성 관절량염이 생기게 되면 관절 조직이 수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절의 용적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평소에는 15mm 정도 되지만 오십견이 생긴 분들의 관절 용적이 한 5mm 이하로 줄어들게 되죠. 따라서 팔을 벌리게 되실 때 팔을 벌리게 되면 이 관절낭이 수축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벌어지지 않아서 극심한 통증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팔이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하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네, 팔이 늘어나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어떤 증상들이 있을 때 이게 오십견이다 우리가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팔을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네. 어깨를 움직일 때 음. 통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움직일 때 통증이 있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실제로 외래에 오셔서 여쭤보면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많이 아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추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오셔서 제가 팔을 들어 올려 봤을 때 어깨는 잘 움직이시는데 지금도 여기 옆이 아픈데요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경추의 문제, 목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목을 보시는 진료를 한번 추천드리고요. 네. 어깨를 움직일 때도 통증이 심하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심합니다. 이런 분들은 목과 어깨 둘 다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팔을 위로 들거나 뒤로 젖히기 힘들다는 그런 증상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관절낭이 수축을 해 있기 때문에 팔을 들 때 물리적으로 그 수축된 관절낭이 팔이 못 벌어지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팔을 위로 올리기가 힘들죠. 하지만 이 뒤에 나올 충돌증후군이나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아파서 똑같이 팔을 못 든다고 표현은 하시지만 실제로 팔을 올리거나 제가 옆에서 잡아서 올리는 경우에는 머리 위까지 팔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질병을 좀 감별하는 데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이제 통증이 있는 방향으로 돌아눕기가 힘들다. 밤에 잠을 잘 때 야간 통증으로 잠이 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많고요. 대표적으로 오십견 아프신 분들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 중에 하나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실 때 이 오십견이 사실 가만히 있으면 상당히 그렇게 많이 아프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가 급정거하는 경우에 붙잡아야 되잖아요. 예, 본인도 모르게 손잡이나 옆에 있는 기둥을 팔을 벌려서 잡으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죠. 그때 엄청난 통증을 느끼시고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오십견이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해보시고 전문 병원에서 정확하게 좀 진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오십견을 이제 치료하지 않고 조금 2, 3년 버텼더니 저절로 낫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것도 맞는 말인가요? 아, 네. 그게 반은 맞고 반은 좀 틀린 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오십견 같은 경우에 병의 진행 시기가 한 2, 3년 정도. 어깨가 아까 제가 동결견이라고 영어로는 어깨가 얼었다가 해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환자분들이 병원에 조금 다니시다가 그냥 지내야겠다 하고 2, 3년 지나시고 나면 통증이 좀 가라앉으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시게 되는데요. 최근 논문이나 연구 결과 등에 따르면 네. 이렇게 방치를 했을 경우에 잔여 통증 그리고 관절 운동에 제한 소견이 남아서 뒤에 좀 오십견 환자분들을 괴롭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는 주변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도 주변에 이제 오십견을 앓으신 분들이 계세요, 많이. 주변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너 오십견 같은 증상이구나. 한 2, 3년 정도 있으면 통증이 많이 좋아질 거니까 병원 안 가도 돼라고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처럼 오십견이면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게 만약에 회전근개 파열이나 다른 종류의 병을 가지신 환자분이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 2, 3년이 지났을 때 치료를 하지 않고 네.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십견 같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라도
주변 분들 얘기 너무 많이 듣지는 마시고 한 번은 병원에 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전문의의 말을 이제 가장은 좀 먼저 네. 좀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십견 병원에 갔을 때 치료하는 방법들도 좀 다양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맞습니다. 방법 있죠? 예, 우선은 오십견 자체는 운동 치료를 가장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운동 치료를 하시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관절낭의 염증을 줄여주는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등을 이제 병행을 먼저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한 뒤에도 재발이 되거나 증상이 낫지 않는 분들은 흔히 브리즈망, 뭐 주변에 관절 수동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은 이거를 꺾기 치료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꺾는다고 하면 뭘 꺾냐고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무서워하시고 안 하시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수면 마취하에 굉장히 부드럽게 어깨 관절을 풀어주는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움직이셔야 되겠네요. 네, 예. 그렇게 했는데도 통증이 또 있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눈으로 관절낭을 유착된 관절낭을 보면서 풀어주는 그런 간단한 치료를 할 수도 네. 있죠. 네. 좋습니다. 증상의 정도에 따라 오십견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기세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깨 통증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게 봄이 됐잖아요. 날이 네. 따뜻해지면서 이제 다시 운동을 시작해야 돼. 그래서 갑자기 또 막 열심히 움직이시고 운동 시작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만한 어깨 질환도 있죠. 네, 예. 요즘에 이제 최근 들어서 비가 좀 오기는 했는데 네. 이제 봄비 지난 후에는 이제 날씨가 풀리죠. 따뜻해지고 맞아요. 예, 이제 많이 나들이들을 다니시고 운동도 피고. 하시게 될 예. 텐데요. 이렇게 요즘 배드민턴이나 테니스 이런 야외 운동들을 이제 많이 하게 되시는 경우에 제일 많이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어깨 충돌 증후군.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병으로 많이들 외래에 내원하시게 됩니다. 이 어깨에는 보시게 되면 견봉이라고 하는 어깨 앞쪽에 견봉이라고 하는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 네. 그 뼈 밑으로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지나가게 되는데 저기 그림에서 보시면 번개 표시되어 있는 저 네. 부위인데요. 아,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팔을 들고 있는 걸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예. 거기가 60도부터 120도까지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팔을 움직이는 범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통증궁이라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위에서 환자분들이 통증을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시죠. 네. 오히려 120도가 넘어가면 통증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오십견 환자분들과 좀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 이제 운동 시작하시는 분들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질환이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어떨 때 어깨 충돌 증후군 있는 것 같다 의심을 좀 해봐야 될까요? 예, 우선은 병력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 환자분들이 아까 오십견처럼 가만히 계시거나 활동이 좀 제한적이거나 이런 네. 분들이 걸리시는 건지 아니면 내가 운동을 많이 하거나 실제로 팔을 좀 많이 쓰고 어깨 충돌이 되는 자세를 많이 하셨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증상들도 어깨를 충돌시키는 동작 때 많이 아프시죠. 팔을 아까 그림에서 보셨던 각도에서 뻗을 때 통증이 있으시고 특히 이제 자동차의 뒷좌석에 물건을 집으실 때 다들 몸을 이렇게 돌리시기보다는 손으로 이렇게 뒤에 넣어서 뒤에 안 보이지만 물건을 잡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어깨가 이제 내회전이 되게 되는데요. 내회전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견봉의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충돌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힘주어서 물건을 밀거나 잘 때 아픈 어깨로 돌아 누우시거나 그러면 굉장히 통증을 느끼게 되시죠. 네. 하지만 아까 오십견과 다르게 팔은 어느 정도 올리신 다음에는 통증이 조금 사라지는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어깨 충돌 증후군이 의심되는 증상들을 쭉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거 혹시 수술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치료 맞습니다. 방법은요? 네, 우선은 병원에 오시게 되면 힘줄이 이게 염증이 있는 충돌 증후군 정도인지 아니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있는 건지는 맞아요. 한번 구별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 등의 정밀 검사를 한번 시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파열이 없는 경우라면 우선 비술적인 치료로 약이나 주사, 체외 충격파 이런 비술적인 치료로 견봉과 견봉 밑에 있는 점액낭, 회전근개 부위의 염증을 조절해주는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어깨 충돌 증후군 같은 경우에 아까 50견은 2, 3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한번 충돌이 생기면 그 정도 지속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환자분들은 이제 병원에 오시면
일주일, 한 달 안에 다 완치를 원하시는데 예,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발이 된다고 자꾸 느끼실 수도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깨를 안 쓰시게 되고 근육의 힘이 근력이 떨어지는 근육이 약화돼서 근력이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되죠. 네. 근력이 떨어지게 되면 저희가 아까 견봉에 보시면 견봉 밑에 회전근개에 힘줄이 있었는데 이 회전근개 힘줄이 약해지면 상완골이라고 하는 그 밑에 뼈가 위로 올라오는 걸 막아주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견봉하 공간이라는 곳이 더 좁아지게 되고요. 팔을 들어 올릴 때 안 부딪혀도 되는 각도에서 더 쉽게 잘 부딪히게 되기 때문에 더 아프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어깨 아프신 분들이 운동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는데 맞아요. 일단 치료를 좀 받으시면서 통증이 조절이 어느 정도 되시고 난 뒤에는 통증이 없는 정도에서 가벼운 근력 운동은 같이 병행을 좀 해주시는 게 통증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치료를 그래서 꾸준히 하셨는데도 뭐 6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고 계속 아프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견봉 밑에 튀어나온 뼈를 좀 다듬어 드리고 또 그 밑에 점액낭이나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긴 부분을 제거해 드리는 그런 간단한 치료를 통해서 환자분들 치료를 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을 치료하는 몇 가지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어깨 충돌 증후군 치료법까지 살펴봤고 혹시라도 이게 난 좀 견딜만해서 조금 그냥 네. 지켜보고 병원에 바로 가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이 네,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대로 방치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어깨 충돌이 지속적으로 되는 경우에 이 회전근개는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충돌이 계속 일어나게 된다면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힘줄이 파열이 일어나게 되죠. 간단하게 회전근개의 구조를 먼저 살펴보시면 네, 앞에서부터 뒤로 견갑하건, 극상건, 극하건, 소원건 네 가지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네 개를 합쳐서 회전, 근, 개. 개. 이 개자가 한자로 덮을 개자입니다. 어깨를 아. 덮어주는, 어깨를 회전시키는 근육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부위에 통증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을 설명할 때 흔히 그 줄다리기 할 때 사용하는 밧줄, 밧줄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네. 뭐 영화나 이런 데서 하다 보면 밧줄이 끊어지는 그때 보면 한 올 한 올 밧줄이 풀리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맞아요. 회전근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저 그림에서 보시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개의 근육이 깍지를 끼듯이 교차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올 한 올 풀리다 보면 어느 순간 전체 파열, 회전근개가 끊어지는 전체 파열 효과가 날 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방치할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그림 보면서 추가 설명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회전근개가 부분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저건 다 끊어진 전층 파열의 경우를 나타낸 건데요. 다 끊어지게 되면 안으로 말려 들어가는 비가역적인 위축 그리고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이 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파열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점점 증가되는데요. 흔히 옷이나 이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이나 이불에 이제 구멍이 난 경우에 처음에 뭐 작으니까 그냥 써야겠다라고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일주일, 이주일 지나 보면 점점 커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되면 단순히 꼬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꼬맬 수가 없기 때문에 겉에 옷감을 맞아요. 덧대서 봉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회전근개도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통증이 악화가 되고 저 그림에서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회전근개가 안으로 들어가다 이 관절 안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견봉과 상완골이 직접 뼈가 맞닿는 회전근개에 관절염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를 그냥 관절염이 아니고 회전근개 관절병증이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이때는 팔이 마비가 온 것처럼 팔을 올리고 싶어도 팔이 안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가성마비라고 표현을 드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일상생활에서 그쪽 어깨는 사용을 아직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일상생활에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손상이 된 찢어진 회전근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둔다고 해서 저절로 붓거나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도 좀 설명을 들어보죠. 일단은 뭐 봉합해야 될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층 파열인 경우에는 이 저절로 붓는다는 연구 결과가 특별히 없습니다.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50% 이상에서 점점 파열의 진행이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회전근개 파열이 의심되는 상황이면 초음파나 MRI 등의 검사를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네. 이 주변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50견계 먼저 가지고 있던 다른 환자분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시간을 2년, 3년 지나시게 되면 정말 나중에 간단하게 봉합해야 될 부분도 치료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꼭 한번 병원에 하시는 것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파열 이제 찢어진 정도에 따라서 이제 뭐 처음부터 바로 수술하는 건 아닐 것 같긴 하고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파열의 크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분 파열이 있는 경우, 그 통증이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 바로 회전근개를 봉합해야 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약이나 주사 치료 등을 시행해 보면서 환자분의 통증과 회전근개가 조금 더 파열이 진행이 되는지 등을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전층 파열로 진행이 되시거나 통증이 낫지 않는다는 경우에는 내시경을 통해서 요즘에 회전근개를 간단하게 봉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오사고 이불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네. 이 파열의 크기가 점점 커져서 단순히 회전근개와 이 회전근개랑 뼈를 봉합하는 게 불가능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 동종진피라고 하는 조직을 이용해서 옷감을 덧대듯이 회전근개에다가 그 동종진피를 덧대서 봉합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관절병증이거나 아니면 광범위 파열이 아주 오래된 분들, 그런 분들은 지방 변성이 너무 많이 돼서 근육의 힘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봉합술을 해도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네. 그렇게 너무 늦어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치환술로 치료를 하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방치하는 거는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자, 50대 남성분이십니다. 자영업에 종사하고 계시고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을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깨가 아프고 어깨에서 소리도 난다고 하시고요. 네. 프롤로 주사를 맞고 통증은 더 심해진 상태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네. 치료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우선 환자분께서 이제 어깨에 소리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저 부분도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많이 질문을 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소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깨 관절에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어깨와 그 견갑골과 근육들 사이에서 마찰이 되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떤 네. 소리인지 한번 의사분이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하셔야 되는 소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이 지금 최근에 프롤로 주사를 맞으셨다고 하셨는데 이 프롤로 주사라는 것 자체가 염증을 만들어서 그 염증 반응을 통해 안 좋아진 조직을 회복시키는 그런 주사입니다. 만약에 이 환자분이 주사를 맞으신 게 얼마 안 되신 상황이라면 네. 프롤로 주사 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은 통증이 있으실 수가 있죠. 아. 하지만 프롤로 주사를 맞은 지 몇 개월이 지난 상태다. 네. 하지만 통증이 계속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에는 이건 좀 이상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만 있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가 부분적으로 좀 손상을 받은 것인지에 대해서 병원에 오셔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이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48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48세 남자분이시고 이제 어깨에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태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하는 상태로 이제 내원을 하셨습니다. 네. 제가 직접 들어도 팔이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점점 심해지는 상태셨고요. 이 어깨를 굉장히 무거운 물건을 많이 드는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서 이 직업을 유지하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그런 환자분이셨고요. 네. 또 잠이 들기 전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낮에는 열심히 일하시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이래서 아우. 굉장히 불편한 감을 호소하셨던 상태였습니다. 너무 힘드셨겠네요. 네. 심한 분들은 뭐 숟가락 드는 것도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숟가락 드는 것도 굉장히 불편해 하시고요. 가장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 감을 때 손이 안 올라가서 머리를 감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네. 상당히 많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겨울이나 이럴 때 겉옷을 입으실 때 손이 뒤로 들어가지가 않아서 옷에 손을 넣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을까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왼쪽 팔에 비해서 오른쪽 어깨의 팔의 운동 범위가 현저히 감소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팔이 90도 정도밖에 안 올라가시게 되고 뒷짐을 지었을 때도 팔이 엉덩이까지 정도밖에 손이 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우선 약과 주사 치료로 관절낭의 염증을 줄여보았는데 통증은 좀 줄어드셨지만 관절 운동 범위가 생각보다 좀 회복이 더뎌서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직업을 빨리 유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네. 관절 수동술을 추가로 시행하신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사진 더 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어. 관절에 주사가 좀 바늘이 길죠. 이게 어깨 관절이 안에 깊숙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바늘이 깁니다. 초음파로 보면서 정확하게 관절낭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고 해서 네. 염증을 조절하게 되고요. 이 사진이 이제 관절 수동술을 시행하는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면 마취 또 부분 마취를 하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팔을 들어 올릴 때 저항감이 없으세요. 그래서 팔을 올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이 관절낭이 물리적으로 잡아주는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때 한 번에 세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힘을 주게 되면 네. 어느 순간 트드득 하는 소리를 주변 분들도 들으실 수 있는 정도의 트드득 하는 소리가 나면서 팔이 뒤로 끝까지 젖혀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것을 위로 또 옆으로 뒤로 여러 방향으로 어깨의 관절낭이 어깨를 단순히 앞만 싸고 있는 것이 그쵸. 아닌 전반적으로 다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각각의 방향에 맞춰서 관절낭을 풀어주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주사 치료를 받고 또 관정 수동술까지 받고 예후가 좋았던 환자분의 네.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또 다음 사례 하나 만나볼게요. 62세 여성분이시고요. 예, 팔을 많이 쓰셨네요. 네, 4개월 전부터 심한 통증을 느끼시고 또 요식업 쪽에 이제 일을 하고 계셔서 팔을 생각보다 많이 쓰시게 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방사선 사진에서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뼈가 좀 자라있는 소견이 보였고요. 네. 타병원에서 충격파와 주사 치료 등을 시행을 했는데 효과가 이제 없다라고 하시고 내원을 하신 경우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몇 개월간 치료를 충분히 하셨는데도 이제 호전이 없으셨던 경우로 간단하게 내시경으로 견봉 성형술을 시행해 드린 경우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면 저기 위에 크게 보이는 부분이 견봉 밑에 부분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입을 오래되면 보풀하기 일어난 것처럼 네. 여러 가지 조직들이 막 얼기설기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레이저 기계로 태우고 난 뒤에 보면 이제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튀어나온 부위가 보이게 되는데요. 그 견봉을 저기 보이면 금속으로 된 어떤 물건이 보이는데 네. 버라고 하는 저 뼈를 갈아주는 기계입니다. 그걸로 뼈를 갈아주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절반 정도 제가 갈고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약간 보이실 텐데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갈아주고 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견봉과 밑에 여기 보이는 부분이 회전근개인데 첫 번째 사진에 보시면 아예 견봉하고 회전근개가 붙어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료를 하시고 나면 견봉 부위와 회전근개 부위 사이에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점액낭과 회전근개의 염증도 같이 제거를 해드립니다. 네. 네. 자, 치료 전과 후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다음 사진 보면서 알아볼게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방사선 사진이 조금 더 관절경 사진보다 드라마틱하게 잘 보이는데, 그러네요. 예, 보시면은 견봉 앞쪽으로 새 부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저게 뼈가 자란 건가요? 네, 견봉화 골극이라고 저희가 흔히 네네. 표현하는 주변에 어깨 수술 뭐 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잘 환자분들이 모르시는데 뼈 깎았다라고 하는 수술 받았어요? 라고 하는 경우는 이 수술을 받으신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쪽에 새 부리같이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제거가 충분히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물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을 제거했기 때문에 환자분이 실제로도 올렸을 때 통증이 많이 충돌이 없어서 많이 줄어든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경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62세 여성분의 사례였고요. 관절 내시경, 견봉, 성형수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사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는 또 다음 사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사례는 보시면 64세 여자 환자분이셨습니다. 네. 이제 팔을 들어 올릴 때 통증이 심하고 이미 1년 정도 통증으로 고생을 하신 환자분이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무거운 옷을 이제 많이 드는 직업인 분들이 겨울에 힘드시거든요. 이게 무겁죠. 예, 위에 2층에 있는 옷을 내리고 올리고 하다 보면 어깨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치료도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다 했지만 효과가 없다 하고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밤에 이제 점점 아파지시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간에 통증이 심하신 경우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시게 되셨습니다.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제 MRI 검사를 시행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까만 부분이 회전근개가 끊어져서 보시면 어깨뼈의 절반 이상 끌려 들어간 위축이 일어난 그림인데요. 옆에서 보시면은 이 회전근개를 단면으로 잘라서 한번 본 겁니다. 네. 여기 보면 이 하얀 부분과 까만 부분이 있는데 원래는 저 원이 전부 까만색으로 근육으로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근육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이 지방 변성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만큼 근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야간통이 심하면 사실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잖아요. 네, 그래서 또 맞습니다. 많이들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분 치료 이제 사진이 내시경 사진이네요. 네, 이분도 내시경으로 예. 치료를 간단하게 해드렸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회전근개 파열 중에서 소, 중, 대 광범위 파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파열에 속하는 환자분이셨습니다. 다행히 요 실이 달린 나사못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꼬맨 다음에 제가 잡아당겨 본 사진인데 충분히 어깨 관절을 덮어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당겼을 때 이게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잘 끌려오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동종 진피라고 하는 아까 옷이 찢어졌을 때 이렇게 덧대서 꼬맨다고 네. 했던 그런 조직을 추가로 덧대서 아. 봉합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렇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실이 X자 모양으로 이렇게 교차돼서 봉합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고 저희가 이중 교량형 봉합, 이중 브릿지 봉합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봉합술로 튼튼하게 봉합이 잘 네.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관절 내시경 회전근개 봉합술 치료 사례 만나보고 계시고요. 또 영상도 준비해 오셨다고 네. 하니까 영상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예. 우선 영상을 보시면 저기 만지고 있는 게 회전근개가 찢어진 부위입니다. 아. 회전근개가 뼈에 붙어 있다 찢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뼈에 남아있는 그 잔여 조직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제거되지 않으면 나중에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고 난 뒤에도 또 찢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잘 붙으라고 저렇게 주변 조직을 깨끗이 정리를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조직을 다 제거하고 난 뒤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실이 달린 나사가 있습니다. 그걸 저렇게 어깨 상완골이라고 하는 뼈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나사를 이제 삽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나사의 끝에는 실이 여러 가닥 매달려 있게 되죠. 그러면 그 실로 저 회전근개 안쪽에 있는 것을 한 땀 한 땀 저희가 옷이나 이불 꼬매듯이 정말 한 땀 한 땀 꼬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꼬맨 다음에 그냥 묶으면 끝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이중 교량형 봉합, 이중 브릿지 봉합 이런 걸 시행을 하려면 저렇게 한 뒤에 다시 한 번 더 밑에 쪽에 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한 번 더 해줘야지 아래쪽으로 튼튼하게 저렇게 고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정말 신기하네요. 네. 치료 후에 이제 어떻게 또 달라졌는지 결과는 만족스러워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수술 전에 시행한 MRI 사진을 보시면 어깨의 회전근개 힘줄이 상완골의 절반 이상으로 끌려 들어간 걸 볼 수 있었는데 네네. 수술 이후에 보시면 여기 이런 부분은 아까 수술 때 사용했던 나사못 그런 게 들어간 흔적이 보이는 거고요. 힘줄이 충분히 잡아당겨져서 봉합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육도 보시면 저쪽에서는 근육이 어딘지 잘 모르는데 여기 보시면 근육이 굉장히 탱탱하게 잘 유지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치료 전과 후 MRI 사진까지 비교해 봤고요. 예후가 좋았던 환자분의 사례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예방만큼 또 훌륭한 치료가 없잖아요. 찢어지기 전에 우리가 좀 미리 예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어깨 관절 건강을 지키는 습관들 좀 알려주시죠. 네, 어깨 관절 건강 지키는 습관. 이게 사실 병이 생기고 치료를 하는 것보다 예방을 해가지고 맞아요. 병원에 안 오시는 게 사실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우선 수면 습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죠. 옆으로 네. 누워서 주무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요. 네, 그렇게 되면 그게 또 평생 그렇게 주무신 분들은 이게 한 번에 고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어깨가 통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렇게 주무실 수가 없거든요. 그럼 반대편으로밖에 못 주무시고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깨가 아프시기 전에 똑바로 누워서 좀 한번 자보시는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한쪽으로 안 눕는 것도 좋고 높은 베개를 사용하시게 되면 어깨와 목에 근육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아. 따라서 그런 부분이 근육의 긴장으로 뭐 오십견이나 다른 질환들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높은 베개보다는 낮은 베개, 적절한 베개를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운전하실 때 이제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되면 양손으로 쓰셨을 때보다 아무래도 회전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깨 충돌이 더 잘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도 고쳐셔야 되는 습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 번에 너무 오랜 시간 운전을 하시게 되면 견갑골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절히 쉬시면서 양손으로 운전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운동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경우에 환자분들이 충돌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테니스나 배드민턴 등 오래 하셔도 크게 문제 없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네. 아주 바른 자세로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럴 수가 있죠. 실제로 저도 환자분들이 테니스나 배드민턴 이런 거 하시다가 오시는 경우에 통증이 있어요 하는 경우에는 아예 운동 그만두세요라고 얘기 드리기보다는 그럼 자세를 한번 교정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환자분이 안 아픈 자세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운동 강도, 시간을 아프시게 되면 평소보다 조금씩은 줄여보시면 어느 정도 적절한 타이밍에서 환자분이 원하는 정도의 운동을 유지하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치료를 하시는 것, 그다음에 운동을 하시는 것, 너무 운동을 많이 하시게 운동을 하는 것을 그만두게 되면 굉장히 우울해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건강한 방법으로 운동도 지속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세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